아, 그 일동점에 개꼴통 사이코 가장 하나 있다면서요? 여기 태생적으로 왕따가 체질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전부 머리 박는다. 실시. 실시! 뭐하나? 군내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라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뒤지게 맞더라도 따박따박 할 말은 하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삼성 장군을 면전에서 까더라도 옳은 말은 꼭 하고야마는 못하겠습니다. 나 왠지 왕따가 체질인 듯. 배운 대로 해봅시다. 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송곳 같은 인간이. 어이, 이봐! 죽었나? 어제부터 그러고 있었어. 정신을 잃고 이틀째 널브러져 있는 한 청년. 여기 동네 인심이 왜 이래? 거지라니까. 이런 꼴은 절대 못 보고 지나치는 고신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영감님.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고.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망가뜨려서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거기 어디냐? 내친김에 청년을 도우러 짜장면집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사장님. 너 이 새끼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했지 왜 또 기어들어왔어? 어? 체불임금 받으러 왔어 난. 체불임금.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위자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미지급 임금의 지연 이자는 이율연 20%로 한다. 심상치 않은 내공을 소유하신 이 아저씨. 700만 원 나오겠네. 저랑 무슨 관계죠? 좀 전에 그 길 가다 만난 관계인데. 아, 나 머리 자르고 착해 보인다는 소리 자꾸 듣더니만. 나가 이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장사한 데 갖고 죽겠구만. 어디서 이런 게 기어들어와가지고. 야, 잡지 마, 가봐. 법이 통하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대형님, 어쩐 일이세요? 야, 너 그 만리장성이라고 중국집 아니야? 부서장님인데 만리장성에서 밥 먹지 말라는데요? 먹지 마 그럼. 짜장면 안 먹으면 죽냐? 예, 사부님. 우리 발대식 거기서 했는데요? 아, 이제 거기 가지 마. 아, 예. 뭐 사부님이 그러려면 그래야죠. 만리장성이요? 왜 거기 탕수육 가지 마요? 거기다 근처 용역 회사들까지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예약 취소할게요. 가지 말고 안 가는 거지. 알았어, 안 갈게. 사장님, 드릴게. 드리겠습니다. 일 있으면 연락해. 역시 그는 이쪽 방면으로 빠삭한 노동 상담 전문가. 이분 역시 갑질하는 것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른바 송곳형 인간이셨죠. 요즘 홀마트 생기고 매출 떨어져서 점장님 굉장히 날카로우십니다. 트집 잡히지 않게 눈치껏 잘하시고요. 하지만 이 송곳형 인간들에게도 딜레마는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판매 사원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자기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연스럽게 피를 타고 오르는 심지 굳은 이놈의 성정이 문제였었죠. 일을 뭐 어렵게 만드네 진짜. 항상 그랬다.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 나는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대다수가 선택하는 편한 길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철천지 원수 같은 이 곱고고든 유전자. 인부들이 임금 받으러 간다 하는데 당신은 왜 나서? 장한범씨. 수인의 아버지는 이 송곳형 인간들 사이에서도 갑 중에 갑이었었습니다. 뭔 놈이든 한 놈만 넘어온나 내가 차근차근 씹어줄게. 김양아, 저놈아, 돈 주서 좀 보내라마. 사내라 가는 거라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게 사내라. 나는 내보다 센 놈 앞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내리 깔아본 적이 없다. 이런 아버지의 피가 그대로 흐르는 수인. 니 쳐들어왔나? 아닙니다. 조용히 해라 이 새끼야. 선배들 공부하는 거 안 보이나? 야, 정필근. 그만해라. 뭔데 니는?
나이 한 살 많은 게 뭔 벼슬이라고 사람을 때리노? 이 새끼가 대가리에 총 맞았나? 야 이수인 자석 감독 하라겠던 만한 반장이 떠드나? 어이? 나는 학년 초부터 블랙홀에게 찍혔다. Fighting against the hypnotizing effect. 반장아, 교실이 썰렁한데 저 어항 하나 있으면 좋겠지. 마, 귓구멍이 먹었나? 집에 돈 없습니다.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노? 마, 자식이 이거 도란 새끼야 이거. 야, 내가 언제 돈 달라 카더나? 어이 호로 새끼야. 그날 이후로 나는 틈만 나면 맞았다. 사는 게 막 바빠가지고 알을 맡겨놓고 한 번 인사도 못. 아들의 순환을 눈치챈 엄마가 며칠치의 임금을 밀어넣은 후에 담임의 매질은 멈췄다. 잘좀 부탁드려. 출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인은 이 모든 것이 가난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군인이 되기로 맘먹게 되는데요. 그 시절 텔레비전에 나오는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하지만 이곳 육군사관학교에서부터 그의 송곳기질은 본격적으로 발휘되게 되죠. 사회에서 민주화도 뭐다 대학생들이 난리를 쳐대는데 간첩이든 매국노든 표만 많이 받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말이야.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이 나라를 그런 철부지들 손에 맡길 수 없지 않은가. 생도들을 하나씩 불러 특정 후보를 찍으라 압력하는 대대장. 그렇다고 내가 누구 찍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당연히 수인의 DNA가 이것을 용납할 리 없었고. 들어가 봐. 어? 이수인, 투표 안 해? 안 해.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동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 손은 이미 들려 있었다. 이수인 생도. 급기야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우리가 장교로서 병사들 앞에 섰을 때 당연히 가르쳐야 할 원칙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대장의 말은 시원하게 물 말아드시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최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가 그것에 눈 감는다면 병사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로 군의 존재 이유를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소신 발언하시는 생도님 덕에 제대로 뼈 때려 맞은 간부님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황당한 정의의 길을 간다. 배운 대로 행합시다. 이 미친 새끼야! 너이 새끼. 어쨌든 나는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좋게 말해서 걸림돌. 사실 수인은 이들에게 그냥 개또라이였었죠. 이렇게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자퇴서 써. 이로 인해 군에선 비상이 걸렸고 이 육사골통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하는 국립뿐이었습니다. 몇 주 바짝 엎드려 있으면 훈육관 지적사항 한 건당 벌점 10점, 벌점 100점이면 태교. 결국 간부들의 농간으로 퇴교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훈육관님이 실수한 건가? 다행히 부상으로 인해 이 문제는 잠시 보류되게 되죠.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만 싶은 이놈의 굳은 심지. 그나저나 장한 일했네? 네, 후회되나? 됩니다. 다음에 또 후회할 짓을 할 것 같아서. 이 친구가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네. 당신 같은 청년이 그 모습 그대로 나이 먹게 둘 만큼 이 나라가 허술하지는 않아. 몇 년만 잘 버텨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꼰대가 돼 있을 테니까. 내가 나를 경멸하지 않고도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때가 오리라는 희망. 장래 희망란에 쓰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꼰대가 되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수인은 이제 현실에 타협해 쉽게 살 수 있는 꼰대가 되겠노라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복귀해. 퇴교 안 될 테니 그만 복귀해. 군의 일원으로서, 교육자로서 기관에게 부끄럽다. 그러니 어깨 펴고 당당하게 복귀해. 여차저차해 간신히 육사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수인. 49기 전원 집합! 전부 머리 박는다. 실시. 실시! 그냥저냥 대충 살아보기로 맘먹긴 했지만 뭐하나? 병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내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라고 배웠습니다. 박은한다고 박냐? 그 업체 위생관리 개판이길래 탈락시켰더니 사령관님이 다시 계약하라는 거야. 야, 이거 뒤에 뭐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병사들 썩은 빵이나 먹이려고 육사 4년 뺑이 친 거냐? 영수증 받아왔지? 아, 네.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줘. 검수해야지. 왜 영수증이랑 안 맞아? 그러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대장이 중간에 삥 뜯고 있는 것만큼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죠. 찍자. 제발 그냥 찍자. 여기까지 거 찍는 게 그렇게 힘드시면은 제가 대신 찍어드리죠. 저 왜요? 그럼 대대장님은 헌병대에 찔러버리시죠. 자, 그럼 찍습니다. 모르는 척 현실과 타협 비스무레한 일을 한 수인은 더 이상 군대에 머무를 수 없다 판단하게 됩니다. 대대장의 무심한 표정만큼이나 싱겁게 10년간의 복무가 끝이 났다. Good job, Sue. You are the best. 그 후 나름 자신의 DNA가 견딜 만한 곳을 찾은 것이 바로 외국계 유통회사 푸르미마트였었죠. 하지만 아니 뭐 밥 먹고 살려면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불법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원 감축을 결정한 것까진 오케이. 아침에 파이팅하고 점심 때 사람을 자르라니.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화장 못한다 했어? 아니 근데 인원 감축을 할 거면 해고를 시켜야지. 왜 사람을 괴롭히래요? 직원들이 스스로 자진 퇴사하도록 괴롭히는 게 과장들의 미션이라는 게 문제였었죠. 절차 지키가 뭐 해고해가 쉬운 줄 아나. 이게 빠르고 싸게 먹힌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하면 다시 복직시키거나 월급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등 노동부의 감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왜 성과가 없어? 다음번에 니들이야.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제 수인을 뺀 나머지 간부들의 대대적인 갈굼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아줌마, 내가 향수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거 누가 정리했어? 싹 다 다시 해. 알았어. 잘못했잖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어치워 이 자식아. 이거 닦았어? 네, 당연히 닦았죠. 일을 했으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티가! 일에 동참하지 않은 수인까지 싸잡혀 폭격을 맞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앞침 하나 두르고 말이야. 회사가 당신한테 이런 거 하라고 과장 달아준 줄 알아요? 지시를 하란 말이에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토끼가 된 것 같다. 핸들을 잡은 손이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핸들도 브레이크도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깨닫는다. 꼰대가 되려 다수년간 노력했건만 아직도 수인은 모두의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아, 왜 남들 다 잘 다니는데 왜 하필 저런 새끼가 내 앞에 껴들어가지고. 비켜! 비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는 내가 나도 미치겠다. 남자가 오늘 왜 그런다니? 그렇게 땡딱거리는데 안 지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과장 확 바꿔달라고 땡깡이나 부려볼까? 하지만 순진한 직원들. 회사의 계략인지는 추워도 모른 채 수인만을 탓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제는 서로 노젓는 방향이 달라진 과장들.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수인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안 닦습니까? 며칠간의 폭정이 계속되자 그럼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거 누가 마시나 보겠어요, 예? 여유로우면서 능숙한 병장 같던 직원들은 갓 전입한 이등병 같은 얼굴이 되었다. 예? 신병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린 사람 특유의 표정을 짓는다. 아마도 그 표정, 그러니까 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혐오감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똑같은 물건 받아서 똑같이 행사하는데 매출은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나오셨습니까? 수인은 결국 간부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회사 일조차 할 수 없도록 그의 아이디까지 차단돼 버린 상태였었죠. 네, 이 과장님. 인트라넷 접속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아이디였어요? 그거 정지시키라고 그래서. 안 앉아도 됩니다. 회의 끝났어요. 과장님, 어제 회식이 있었어요. 아, 네. 아주 연락 못 받으셨어요? 홍 과장, 밥 안 먹어? 수인 역시 그들이 쫓아내야 할 공격 리스트에 오른 듯 보였습니다. 이 과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같이 가신 거 아니었어요? 뭐 일 있다 그러면 그냥 왔습니다. 뭐 애들도 아니고. 아무래도 마음이 짠한 김 과장. 복싱 해봤습니까? 네. 링에 처음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득 잠그고 대가리 팍 숙이고 도망만 다녀. 그게 자존심 무지 상합니다. 초짜가 맞는 건 당연한 기고 그거 보고 뭐 비웃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괜히 뭐 혼자 욱하게 되는 거죠. 김 과장의 말에서 수인은 허를 찔린 듯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기어이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잽 한 방. 그 잽의 의미가 뭐냐? 내한테도 주먹이 있다. 아니 그럼 내한테 주먹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니도 알고 내도 알고 세상 사람 다 아는 그 사실을 보여줘봤자 득될 거 하나 없는 그걸 굳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수인이. 그랬죠. 수인은 그동안 무수한 잽들을 날려왔었죠. 그 한 방 때문에 안 맞아도 될 것까지 죽도록 맞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은 정녕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었던 그저 의미 없는 솜주먹 펀치일 뿐이었을까요? 잘나고 눈을 감으면은 자기가 맞았던 주먹들이 막 보이면서 억울하고 쪽팔리고 뭐 하여튼 뭐 엄청 기분 더러운데 자기가 때렸던 그 한 방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 아이고 뭐 슬쩍 닿기만 했던 그 주먹이 마치 뭐 대단한 일격이었던 것처럼 막 부풀리지고 내가 이기지 못해도 완전히 진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자꾸 그렇게 링에 올라가야 실력이 느는데. 다음 날 수인이 개긴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푸르미 점장. 마트로 긴급 출동하게 됩니다. Mr. Lee, why don't you respect my orders? Pulling the employees is not Lee organization. No. I am to make the judgment. You are to follow my orders. I heard a bad news, Mr. Lee. We have made an important decision. There will be no promotion. Translate.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급이 없습니다. You will have the greatest difficulty under me. 여러분들은 영원히 내 밑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푸르미 청가팀은 이제 들들 볶여야 할 최우선 순위 대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Because of your boss, Mr. Lee. 여러분의 과장 이수인 때문에. 하지만 멘탈이 털릴수록 이상하게도 더욱 강해지는 수인의 송곳 DNA.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날 치워봐라. 다음날 그리고 시식용 과일은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누구 좋으라고 좀. 어제 점장이 날린 강펀치로 모두들 정신이 없는 상태였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누님들? 승진 없으면 이제 주주임도 과장 못 따는 거잖아. 점장의 인상적인 선전 보고 후 나는 공식적인 왕따가 됐다. 지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대로야. 다음번에 니들이야. 알았어? 계절이 뭔데 아직도 매대 이런 게 나와 있어? 엉덩이에 쌈티 채울리겠어? 직원들을 내쫓기 위한 과장들의 악당 연기는 이제 시상식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수준. 누가 이렇게 빡빡하게 지내라 그래요? 네? 상품 박스 파손 나면 그거 판매 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매대 비어 보이게 하지 말라. 그래, 비어 보이게 하지 말랬지. 누가 파손 날 정도로 꽉꽉 채우랬어요? 억장 무너뜨리기 과외라도 받은 듯 하나같이 갈구매달인들이 되어 있었죠. 자주 채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죠. 아니에요. 저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집구석에 있던가. 연장 근로는 통상 임금의 150%. 한편 오늘도 정의의 이름으로 돈 뜯긴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 고신 아저씨. 야, 여기 인도야. 인도가 너네 거야? 자, 청소 시간, 조회 시간, 근무 시간. 이 아저씨가 진짜. 근무 시간에서 갑니다. 찌라시 여기 돌리지 마시라고요. 아저씨, 이 자식 찌라시 딴 데서 돌리시라고요. 야, 먹고 살자 좀. 수인은 그간낮에 뿌려둔 명함 하나를 발견하고 고신의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이 근로권과 노동상권이 합쳐져서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손으로 직접 노조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 헌법에 노동 3권은 남아있다 이거지. 노조만이 그런 강제력을 가진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 교섭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4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구나. 근로인들의 권리가 보장된 외국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한국은 근로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힘든 황무지와 같은 상태였었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면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한마디로 감님들을 위한 나라. 그들이 횡포를 휘둘러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감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실정이었죠.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고신의 말대로 사장이 되고 나면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해 보겠다 이 말씀이다. 네. 이수인 씨 관리자잖아요. 이수인 씨가 해고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나서요? 더 고민해보고 오시라고요. 노조한대요? 왜? 저 얼굴로 왜 노조하지? 나도 하잖아. 갑가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고신은 수인을 그냥 돌려보내기로 하지만 당신 지금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만약 그 해고 지시 이수인 씨한테 안 떨어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 모른 척 했겠지. 나 당신 자존심 지키자고 푸르미 직원들 밥줄까지 끊을 생각 없으니까 힘 빼지 말고 그만 가봐요. 소장님도 자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떠밀려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소장님은 그게 됩니까? 전 안 됩니다. 그는 자기 같은 인간이 또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과장이 모질이라서 부장이 막 조지는 거야 이게. 진짜 이 과장은 정이 안 가, 정이. 회사에서 우리 자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아유 설마요. 여보세요. 이수인 씨 사람들이랑 안 친하죠? 얼마 후 고신은 수인이 푸르미 노조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그래야 노조든 뭐든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수인의 너무나도 울고지신 성격 때문에 직원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었죠. 같이 하시죠. 뭘요? 친해지라고. 안 친한데 다짜고짜 노조하라 그럴 거야.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직원들과 친해지려 노력하지만 고장난 카트 맞죠? 과장님, 그거 고장난 카트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왜? 주주임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당연히 역효과. 위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볼 일 있는 걸 깜빡해가지고. 먼저 올라가세요. 직원들에게 수인은 그야말로 왜 저런데? 똥이 무서워서 비 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이 동네 유명한 똥이요. 고신과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답답하네. 인기도 없는 사람이 노조 가입하라 그러면 누가 해줘요? 사람들이랑 두루 친하고 신뢰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니오? 그런 사람을 먼저 꼬시라고.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을 꼬시는 거다 이 말이거든. 주주임님, 말씀하세요. 노조 가입하실래요? 내가 진열 직접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매니저가 앞치마하는 거 싫으시면 사람을 더 뽑으세요. 거기다 부장에게 다이렉트로 개기는 모습은 그들이 수인을 더 경계하게 만들 뿐이었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더더욱 가입하셔야죠. 가뜩이나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제는 대놓고 노조 가입을 권하는 수인은 딱 그냥 미친놈이었죠. 과장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매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노동조합 가입하시라고 권유 중인데요. 어물을 뒤집어 쓴 뒤에 찾아오는 역설적 자유. 나 왠지 왕따가 체질인 듯.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주위 월제까지 붙여준다며. 그러던 어느 날 수희는 우연히 허과장과 준철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나 이번에도 약속 어기면 진짜 민정이한테 죽어요. 야, 형이랑 너 사이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무튼 그렇게 오케이? 안 돼요. 나 진짜 형. 허과장은 그래도 나름 직원들과 호영호재하며 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듯 보였죠. 형은 나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 어제 형 때문에 민정이한테 얼마나 깨졌는 줄 알아 내가? 하지만 준철아, 영광수산에서 접대받은 거 걸렸다. 아니 누가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타겟이 너더라. 얼마 전 협력업체에서 접대받은 일로 준철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너도 알잖냐. 사직서 써. 헤어질 때 김 사장님이 택시비 하라고 몇만 원 줬어. 너 그때 경식이 형이 불러서 나간 거잖아. 야, 그게 네 잘못이야. 경식이 형이 얻어먹은 거지. 그거 허 과장이 형 자르려고 구라 까는 거 아니야? 경식이 형이 얍삽하긴 해도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래서 진짜로 사직서 쓰게요? 별 수 없잖아. 준철은 형처럼 잘 대해주던 허과장을 믿고 스스로 사퇴하려 맘먹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허과장이 준철을 자르기 위해 꾸민 얄팍한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네, 과장님. 사직서 썼대요? 그걸 어떻게? 이게 우리 과장님 쓴 거라고요? 아, 형! 나 작년 민정이 생일날 허과장 프로포즈하는 데서 풍선 불고 촛불 켜고 있었다. 허과장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던 준철. 그에게 뒤통수 씨게 맞고 멘붕 상태가 되고 말죠. 우리 그 새끼 까자. 시원하게 까고 회사 한 번 다 뒤집고 우리 다 때려쳐. 한 번에 다 빠지면 그 새끼도 뺑이 칠걸? 제일 바쁠 때 간두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이때다 싶어 고시는 직원들 멘탈 교육에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어디서 단체로 호구 과외라도 받나 봐. 아주 그냥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인재상들이셔. 한 번에 자르기 힘들어서 하나씩 솎아내는 건데 줄줄이 나가주면 땡큐 베리 머치 말았어. 당신들 잘라내고 딴 회사처럼 그 자리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돈 아끼겠다는 얘기 아니오. 이게 감이 안 와? 반격을 하려면 아픈 데를 찔러야지 해물을 해주냐고. 뭘 하면 회사가 아픈데요? 사람 모가지가 얼마나 질긴지 보여줘야지. 취업 규칙 좀 주시겠어요? 취업 규칙이라는 거 직원들 모두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수인 씨가 나섰으니까 회사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절차 지켜서 해고하려고 할 거예요. 징계위원회를 끌고 가서 싸우는 쪽으로 해봅시다. 한편 사직서 왜 안 써? 윗전들에게 들들 볶여 누구라도 빨리 자진 퇴사시켜야만 하는 허과장. 너 그건 너한테 안 좋아. 너 여기서 나가도 이 동네에서 일할 거잖아. 절대 쓰지 마.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 쓰라고 할 거야. 절대 쓰지 마. 쓰면 빼도 박도 못해.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화일 때에만 직원들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냥 해고하라고 하세요. 아니 너 왜 그래 임마. 위로금이랑 실업수당 그 적은 돈 아니야. 하지만 이전에 호영호재하며 스윗했던 준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사직서 쓰고 나서 네가 제발로 나갔다고 회사에서 잡아떼면 어쩔 건데. 그냥 잘리고 부당해고 판정받으면 해고 기간 동안 임금 다 받을 수 있어. 지금 생각 잘해야 돼. 내가 이 정도에서 막으려고 부장한테 얼마나. 형이 저 챙기느라 고생하는 거 보기 미안해서 그래요.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징계하라고 하시라고요. 징계위원회 부르면 나갈게요. 결국 허과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징계의 출석 통지서를 준철에게 전달하게 되죠. 취업 규칙에는 징계위 3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날짜가 내일인데요. 규정대로 해서 다시 통지하세요. 호구라 생각해 제일 먼저 자르려 했던 준철에게 제대로 엿먹은 허과장. 그래. 야, 지금 인사과 나 때문에 밤새고 뭐 야근하고 난리 났어. 지금 뭐 징계 준비한다고. 과장님 아까 보셨죠?
아, 네. 인사과 사람들한테 저 완전히 찍힌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은 뭐 점장이 다이렉트로 찍었는데 거기서 더 지켜봤자. 죄송합니다, 과장님. 주주임님이 왜요? 사실 직원들이랑 별로 안 친하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고생이신데 전 준철이 일 터지니까 그냥. 전 3주 전 처음 해고 지시 받았을 때부터 계속 화가 나 있던 상태라서요. 진정 남자이십니다. 저 노조 가입할게요. 그리고 이제서야 수인의 노고에 대한 희망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죠. 노조요? 강민이 형이 하면 우리도 하는 거죠. 그거 하면 막 회사 뒤집어 엎고 점점 잘 불지르고 그러는 거 맞죠? 맞아 그런 거. 그리고 너네 인생도 쭉 나고. 아직 작지만 나름 깡다구 있는 푸르미 노조가 형성되고 드디어 회사 측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3일 후 준철의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저도 참관인으로 입회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과장님, 저 괜찮아요.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야, 황준철. 누가 앉으래? 초반부터 준철을 개무시하며 물어뜯기 시작한 정 부장. 벌 받으러 온 놈 태도가 그거야? 서 있어. 반말하지 마세요.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말하면 안 된다고 취업 규칙에 써 있디? 과연 준철과 푸르미 노조는 이 첫 번째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까요? 2015년작 JTBC 드라마 송곳은 최규석 작가의 네이버 웹툰 송곳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 연대의식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회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약자들에게도 연대의 이름으로 단합하면 억압된 이 사회를 송곳처럼 뚫어낼 수 있다는 따뜻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하지만 당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현 시대상에 대해 세밀하고 밀도 있게 표현해낸 명작 드라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라마 송곳은 JT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